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서 설명했던 외부 참조를 부착할 때에 사용하는 옵션, 참조 유형과 경로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니까 부착을 하면 어떻게 되고 충첩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한 번씩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제로 A와 B와 C라는 이름의 도면에 각각 A와 B라고 C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B라는 도면에 A라는 파일을 외부 참조로 걸고 다시 C라는 도면에 B라는 도면을 외부 참조로 걸어서 부착과 중첩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B라는 파일에서 A를 외부 참조로 걸었어요. 근데 이때 부착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옵션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Ctrl S를 눌러서 도면을 한번 저장해 줄게요. 그 다음에 C라는 도면에서 B라는 도면을 외부 참조로 걸어 오겠습니다. 미리 보기에 A와 B 둘 다 보이고 있죠? C에서 불러올 때는 부착으로 하든 중첩으로 하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C까지만 링크를 걸 거니까요. 만약에 D라는 파일이 있었으면 요게 차이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C라는 파일을 다시 한번 외부 참조로 걸지 않는다면 부착이랑 중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착으로 해놓고 C라는 파일에 B라는 걸 불러왔어요. 그러면 B라는 도면 외에 A가 자동으로 딸려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B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Ctrl S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다시 B라는 도면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A라는 게 부착으로 들어온 건데 이 옵션을 중첩으로 바꿔줄게요. 부착인지 중첩인지는 외부 참조 팔레트에서 유형을 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걸 중첩으로 바꾼 다음에 도면을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C라는 파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B라는 도면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로드 해달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B라는 도면을 다시 로드 해줄게요. 그러면 A라는 도면이 사라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착과 중첩의 차이점이에요. 이 친구가 부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C라는 도면에서 B를 땡겨 왔을 때 B 안에 부착되어 있는 A라는 도면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A라는 파일이 중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계의 외부 참조를 지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B까지만 내용이 보이게 되고 C에서는 A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부착과 중첩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부착으로 해놓으면 다중으로 외부 참조가 걸려 있더라도 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 분리시켜서 다시 원본 상태로 돌린 다음에 경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경로 유형에서는 파일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C라는 파일은 닫고 A와 B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B라는 파일에 A라는 파일을 갖고 올 텐데 갖고 올 때에 경로 없음,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경로 없음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경로 없음이라는 옵션은 두 파일, 현재 사용 중인 B라는 도면과 외부 참조로 가져올 A라는 도면, 이 두 개의 도면이 모두 같은 폴더에 있을 때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잘 걸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불러온 A라는 파일을 확인해 보면 저장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일 이름과 확장자만 기재되어 있는 게 경로 없음이라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라는 파일이 B에 링크가 되고 있는 거죠. 두 개가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B라는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더라도 링크가 그대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A라는 파일을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샘플이라는 폴더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라는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지 않죠. 이럴 때에는 외부 참조를 찾지 못해서 파일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삽입점에, 도면이 기준이 되는 삽입점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때 표시되는 글자의 폰트는 현재 사용 중인 문자 스타일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현재 스타일의 글꼴이 잘못된 경우에, 없는 글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글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글꼴이 아니라 경로에 대한 옵션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글꼴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라서 이렇게 파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찾지 못해서 찾지 못함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찾은 위치에 경로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경로를 재설정하려면 저장된 경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도면의 경로를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다시 설정한 걸로 돌아가고요. 이때 설정된 경로는 이렇게 상대 경로로 표시가 됩니다. 상대 경로로 찾을 경우엔 점과 역슬래시, 그 다음 폴더 이름, 역슬래시, 도면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요게 상대 경로라는 뜻이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찾지 못함 이 상태로 다시 돌려주고요. 지금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서 경로를 재설정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다시 파일에 경로가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두 파일을 같은 폴더에 위치시켜주게 되면 도면을 열 때 다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경로 없음이라는 옵션이에요. 두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을 때에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 경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A라는 파일을 가져오는데 상대 경로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저장된 경로에 아까처럼 파일 이름과 확장자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점과 역슬래시가 들어오게 돼요. 요게 상대 경로라는 뜻이고요. 혹시라도 경로를 바꿔주시려면 이쪽에 있는 버튼, 경로 변경이라는 버튼을 사용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클릭만 해주면 돼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한 번에 클릭할 때마다 밑에 있는 경로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같이 있어도 상대 경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도면을 저장하고 A라는 외부 참조가 걸려있는 파일을 다시 샘플이라는 폴더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B라는 도면을 열면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상대 경로라는 옵션은 현재 사용 중인 B라는 파일이 있는 곳까지만 찾거든요. 같은 폴더에 있을 경우까지만 찾아요. 만약 여기에 새 폴더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새 폴더 안까지를 다 뒤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럴 때에는 경로만 맞춰주면 되겠죠? 샘플이라는 폴더로 다시 들어와서 A라는 파일을 선택해주면 경로가 재입력돼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지금은 B라는 파일이 있는 폴더 아래에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A라는 도면이 있다라는 경로를 상대 경로로 저장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을 다시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즉 샘플이라는 폴더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B라는 파일을 열면 A라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폴더에 있을 경우에도 찾을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 경로에서 찾는 폴더는 딱 두 개예요.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파일이 있는지 또는 현재 사용 중인 파일과 같은 폴더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는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 없음이라는 옵션 자체가 상대 경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요건 절대 경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폴더에 있으면 어떤 옵션을 썼던지 외부 참조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지정되어 있는 폴더와 같은 폴더와 이 두 개의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땐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A라는 파일에는 A1이라고 적었고요. 밖에 B라는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는 A라는 도면 안에는 A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이럴 때에 둘 중에 뭘 로드하는지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죠. 이럴 경우에는 경로에, 지정된 경로에 있는 파일이 우선시됩니다. 같은 폴더에 A라는 파일이 있고 샘플이라는 폴더에 A라는 파일,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는데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샘플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걸 먼저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없다. 만약에 요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같은 폴더에 B라는 파일이 있는 폴더 안에 A라는 파일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파일을 검사하는 우선순위는 이렇게 원래 지정되어 있던 폴더를 찾아보고 없을 때에 같은 폴더에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 경로라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대 경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분리시켜 놓고 다시 한번 A라는 파일을 불러 올게요. 자, 헷갈리니까 샘플 안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A라는 파일을 옮겨서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이때도 절대 경로를 사용을 할 거예요.
A라는 파일 사용을 해서 전체 경로로 지정을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저장된 경로에 C 드라이브부터 쭉쭉쭉쭉 나가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전체적인 경로가 다 기재가 되게 돼요. 상대 경로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재가 됐었죠. 샘플이라는 폴더에서 요만큼만 기재가 됐었고, 경로 없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파일 이름만 기재가 됐었는데, 전체 경로를 사용하면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파일이 직접 위치하고 있는 전체 경로를 한 번에 다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 없으면 파일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요걸 또 저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B라는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 즉 A라는 파일이 지정되어 있는 폴더에 없을 때, 그럴 때에는 B라는 파일을 열면 마찬가지로 외부 참조를 못 찾는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전체 경로가 마찬가지로 표시됩니다. 요 폴더에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연다는 뜻이에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찾아서 직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도 궁금한 게 있죠. 만약에 같은 폴더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 제가 B라는 파일에 저장한 외부 참조의 경로는 샘플에 A라는 도면이었습니다. 요걸 잘라내서 같은 폴더에 위치했을 경우, 이때도 당연히 궁금해지겠죠? 이때에도 당연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규칙은 상대 경로랑 똑같습니다. 일단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있으면 화면에 보여주고, 없으면 바로 없다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과, 즉 B라는 도면과 같은 폴더에 있으면 그걸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때에도 우선순위는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우선이 돼요. 두 개의 폴더에 같은 파일이 있으면 경로가 저장된 걸 먼저 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참조를 부착할 때 사용하는 참조 유형, 부착과 중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로 유형, 상대 경로와 전체 경로, 경로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경로 없음이라는 옵션은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파일이 이동할 경우에 전체 경로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두 파일 간의 폴더 구조만 따지는 상대 경로로 사용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외부 참조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부착, 상대 경로로 쓰면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옵션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08-3번 챕터 외부 참조를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